오늘은 채권에 대해서 한번 알아볼게. 우리가 투자할 수 있는 종목이 여러 가지가 있다, 그지? 대표적으로 주식 같은 것도 있고, 뭐 채권 같은 것도 있고, 뭐 구리 값이 오를 것 같다고 생각하면 구리에 투자도 되고, 뭐 오일 값이 오를 것 같다 이렇게 생각하면 오일에 투자해도 되고, 투자 종목은 여러 가지다, 그지? 금값이 오를 것 같다 이러면 금에 투자해도 되고, 뭐 달러 가치가 오를 것 같다 이러면 달러에 투자해도 되고, 일본의 엔화 가치가 오를 것 같다 이러면은 엔화에 투자해도 되고, 여러 가지 투자 종목 중에 채권이라는 종목도 있거든. 그래 오늘 채권에 대해서 한번 알아볼게. 자, 채권. 자, 채권은 채무증권을 갖다가 줄여가지고 채권이라고 얘기한다. 자, 그러면 채무증권은 무슨 뜻이냐? 채무증권. 그러니까 채무가 있다는 것을 증명하는 권리다. 채무가 있다는 것을 증명하는 권리. 채무증권. 채무가 있다는 것을 증명해주는 권리다. 자, 이게 쉽게 예를 들면은, 글자 크기를. 자, 우리가 회사에서 회사를 더 확장을 한다든가, 아니면 공장을 더 증설을 한다든가, 뭐 아니면은 회사뿐만이 아니라 국가에서도 돈이 필요한 경우가 있겠지, 그지? 국가에서도 돈이 필요할 때, 국가에서도 채권을 발행할 수가 있고, 국가에서 발행한 거는 국채라 그러고, 만약에 회사에서 발행한 채권은 회사채라고 얘기한다. 그러면 예를 들어 가지고 한국 정부가 돈이 필요해 가지고 채권을 발행했다 그러면 한국 국채 이렇게 얘기하면 되고, 미국 정부가 돈이 필요해서 채권을 발행했다 이러면 미국 국채 이렇게 얘기하면 되고, 만약에 삼성전자가 돈이 필요해서 채권을 발행했다 이러면은 삼성전자 회사채 이렇게 얘기하면 되고, 우리가 설립한 오케이만두 주식회사가 있다, 그지? 오케이만두 주식회사에서 돈이 필요해가지고 채권을 발행했다 이러면 오케이만두 주식회사채 이렇게 얘기하면 된다. 자, 채권은, 자, 우리가 회사 같은 데서 돈이 필요할 때 돈을 조달하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다. 돈을 조달하는 방법에는 주식을 발행하는 방법이 있다. 주식 발행. 회사에서 주식을 딱 발행해가지고 주식 사세요 이러면서 주식을 새로 딱 찍어낸다. 회사에서 돈이 필요할 때 기존에 있던 주식 말고 새 주식을 딱 찍어가지고 그거를 사람들한테 팔 수도 있고, 그 다음 이제 은행에 가가지고 돈을 빌릴 수도 있다, 그지? 은행에 가가지고 뭐 1,000만 원, 우리 회사에서 필요한데 1,000만 원만 대출해 주세요. 뭐 1억이 필요하면 1억만 좀 대출해 주세요. 이렇게 은행에 가서 빌릴 수도 있고, 그 다음 이제 또 돈을 조달할 수 있는 방법이 채권이 있다. 채권. 채권을 딱 발행해 가지고 우리 회사에서 채권을 1억 원어치 발행합니다. 우리 회사 채권 사주세요 이러면서 사람들한테 팔아 가지고 돈을 조달할 수도 있다. 자, 그러면 채권의 종류는 국채. 국가에서 발행하는 채권을 국채라고 얘기한다. 그 다음 이제 공사채. 만약에 한국도로공사에서 도로를 닦으려 그래. 그래가지고 돈이 필요하면은 한국도로공사에서도 채권을 발행할 수 있겠지. 그거를 갖다가 한국도로공사채 이렇게 얘기하면 되겠지, 그지? 만약에 수자원 공사에서 채권을 발행하려 그런다. 만약에 수자원 공사에서 댐을 건설하려 그래. 댐을 건설하려 그래가지고 돈이 필요해서 채권을 발행한다. 그러면은 뭐라고 얘기하면 되겠노? 수자원 공사에서 발행한 채권이니까 수자원 공사채 이렇게 얘기하면 되겠지, 그지? 그럼 만약에 그렇지, 수자원 공사채. 그럼 만약에 지하철 공사에서 지하철을 건설하기 위해서 돈이 필요해가지고 채권을 딱 발행한다. 그러면 무슨 채라고 얘기할 수 있어?
지하철 공사에서 발행해. 그래, 지하철 공사채. 그 다음 또 회사에서 발행하는 건 회사채라고 얘기하고. 만약에 삼성전자에서 발행했으면 삼성전자 회사채. 만약에 LG전자에서 발행했으면 LG전자 회사채. 이런 식으로 얘기해 주면 되겠지, 그제? 그러면은 우리가 돈을 빌릴 때 뭐라고 예를 듣고, 만약에 오케이만두 주식회사에서 만약에 인천에 지점을 낸다든가 뭐 서울에 지점을 낸다든가 이렇게 막 사업이 잘 돼가지고 확장하려면은 돈이 필요하다, 그지? 돈이 필요할 때 이제 은행에서는 전에 한번 빌려받고 이제 채권을 발행을 한번 해보자. 만약에 채권 오케이만두 주식회사, 자 오케이만두 주식회사채. 자, 오케이만두 주식회사채를 딱 발행을 한다. 얼마를 발행했고, 만약에 9천만원 딱 발행했어. 9천만원을 딱 발행했다. 자, 오케이만두 주식회사에 회사채 9천만원을 발행했다는 얘기는 액면가 9천만원짜리 회사채를 갖다가 딱 발행했다는 얘기다. 그 채권이 무슨 뜻이냐 하면은 돈을 빌리면서 만약에 만기가 5년이다 그러면, 만기 5년이라고 쉽게 예를 들어보자. 자, 그러면 오케이만두 주식회사에서 회사채를 발행했는데 만기 5년짜리 9천만원짜리 회사채를 발행했다 이러면은, 이 회사채의 뜻이 뭐냐 하면은 우리 오케이만두 주식회사에서 5년 뒤에 9천만원을 줄 테니까 돈 좀 빌려주세요, 이렇게 해서 발행하는 거다. 그거를 증명하는 권리다. 증명하는 권리. 그러니까 어디 갔나? 자, 채권은 채무증권이니까 채무를 증명하는 권리다, 그지? 그러니까 요렇게 딱 해가지고 오케이만두 주식회사 이렇게 해가지고 9천만원, 5년 이렇게 딱 증서를 발행한다. 이렇게 딱 증서를 발행하면은 요 증서를 딱 가지고 있는 사람은 5년 뒤에 오케이만두 주식회사에서 주식회사 가가지고 요 증서를 딱 내면 오케이만두 주식회사에서 증서를 가지고 왔군요 이러면서 9천만 원을 딱 돌려준다는 얘기다. 무슨 뜻인지 이해가 되지? 그러면은 자, 오케이만두 주식회사에서 요 증서, 요걸 채권이라고 얘기한다. 요 채권을 딱 발행을 딱 하는데, 자, 우리 회사에서 5년 뒤에 9천만 원을 돌려줄게요. 돈 좀 빌려주세요. 9천만 원 빌려주세요. 이러면은 빌려주겠나 안 빌려주겠나? 사람들이 요 증서를 딱 발행해가지고 5년 뒤에 9천만 원 주는 요 증서를 딱 발행해가지고 요 증서 9천만 원에 사세요 하면은 사람들이 사겠나 안 사겠나? 그래, 이자를 드려야 되지. 그런데 요거는 이자를 준다는 뜻이 아니고, 여기 그 액면가 9천만 원이 딱 있다는 얘기는 9천만 원을 5년 뒤에 준다는 얘기다. 그러니까 9천만 원을 5년 뒤에 주니까 9천만 원에서 할인을 해줘야 되겠지, 그지? 9천만 원에서 할인을 해가지고 예를 들어서 5년 뒤에 9천만 원 줄 테니까 지금 할인해가지고 7천만 원에 사세요 이러면 사람들이 살 수 있겠지. 만약에 6,500만 원에 사세요 이러면 사람들이 살 수가 있다, 그지? 만약에 예를 들어서 7천만 원에 사세요 이러면 사람들이 딱 샀는데, 만약에 시중의 금리가 엄청나게 높아졌어. 시중의 금리가 엄청나게 높아져 가지고 그러면 요걸 갖다가 7천만 원에 사세요 이러면은 시중의 금리가 엄청나게 높으면 사람들이 그냥 은행에 저금해놔도 그 정도 이자는 받을 수 있는데, 요거를 갖다가 7천만 원에 팔면은
사람들이 잘 안 살라 그러겠지. 만약에 시중에 금리가 굉장히 높으면 맞지. 그러면 시중에 금리가 굉장히 높으면은 7천만 원보다 더 많이 할인해 줘야 된다, 그지? 시중에 금리가 엄청나게 높으니까 만약에 6천만 원에 사세요 이래도 사는 사람 없으면 더 깎아가지고 5천만 원에 사세요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할인을 더 많이 해줘야지 이거를 이 채무증권을 채권을 팔 수가 있다, 그지? 만약에 시중에 금리가 굉장히 높으면. 만약에 시중에 금리가 굉장히 낮으면은 이거 9천만 원을 5년 뒤에 줄게요 하면은 7천만 원에 사세요 해도 사는 사람이 있다, 그지? 만약에 시중에 금리가 굉장히 낮으면은. 근데 시중에 금리가 굉장히 높으면은 많이 깎아줘야지 사람들이 요거를 산다, 그지? 자, 그러면은 금리하고 비교를 해보자. 시중금리가 낮다. 자, 금리가 낮다. 금리가 낮다. 그러면은 요거를 팔 때 조금만 할인해줘도 사람들이 살 수 있다, 그지? 금리가 낮으면은 7천만 원에 7천만 원 해도 사람들이 산다. 자, 그런데 시중에 금리가 굉장히 높아. 금리라는 게 이자율을 말하는 거지, 그지? 금리가 높다. 금리가 높으면은 어떻게 해줘야 된다 그래서? 금리가 높으니까 요거를 더 많이 깎아줘야 된다, 그지? 더 많이 깎아줘야지 사람들이 사겠지. 만약에 금리가 높을 경우에는 5천만 원까지 깎아줘야지 사람들이 요거를 산다 해보자. 자, 그러면은 요 증서가 딱 있는데 요 증서가 딱 있는데 7천만 원에 딱 팔았다. 이거는 현재 가격이 요 증서의 현재 가격이 7천만 원이라는 얘기다, 그지? 맞지? 요거는 만기 때 돌려주는 금액이 9천만 원이고 요 이제 5년 뒤에는 9천만 원 준다는 얘기고 지금 오케이만두 주식회사에서 요걸 딱 팔라 하면 현재가 7천만 원으로 딱 팔아줘야 된다, 그지? 만약에 시중에 금리가 굉장히 높으면은 현재가 할인을 많이 해가지고 현재가 5천만 원으로 팔아야지 이게 팔린다. 그러면은 요거는 7천만 원, 5천만 원, 요거는 요 채권의 가격이다, 그지? 현재 가격. 그러면은 금리가 낮을 때는 채권의 가격이 높다고 볼 수 있지. 금리가 시중에 금리가 낮을 때는 채권을 높게 팔아먹을 수 있지, 그지? 높게 팔아먹을 수 있고 시중에 금리가 높을 때는 할인을 많이 해줘야 되니까 채권 가격이 낮다, 그지? 이해가 되나? 시중에 금리가 낮으면 채권 가격은 높고 시중에 금리가 높으면 채권 가격은 낮다. 이해가 돼? 시중에 금리가 낮으면은 조금만 깎아줘도 되니까 채권 가격이 높고 시중에 금리가 높을 때는 이거를 많이 깎아줘야 되니까 채권의 가격이 낮다. 이해가 되나? 그러면은 금리하고 채권 가격하고 어떤 관계에 있어? 반비례 관계 있지? 그래, 반대 관계 있지? 그래. 잘 이해했네. 채권 가격과 금리는 반대의 관계에 있다. 자, 그거를 기억해 두라. 자, 그러면은 그 전에 이 앙드레 코스톨라니의 그 계란 모형 기억나나? 앙드레 코스톨라니의 계란 모형. 앙드레 코스톨라니의 계란 모양이 어떻게 생겼나? 요렇게 딱 생겨져. 요렇게 딱 생겨. 요거는 금리 고점.
요거는 금리 저점. 자, 세계의 경제 상황에 따라 가지고 금리가 점점 올라가는 경우도 있고 금리가 점점 내려가는 경우도 있다. 그치? 금리가 점점 올라가는 경우는 어떤 경우에 금리가 점점 올라간다 그랬어? 금리는 어떤 경우에 올라가는 거고? 만약에 여기 금리를 1%라 치고 만약에 여기 금리를 5%라 치고 5%. 금리는 어떤 경우에 금리가 올라가? 타로야 생각해봐라. 은행의 금리가 점점 올라갈 때도 있고 은행의 금리가 점점 내려갈 때도 있다. 그지? 어떨 때는 막 은행에 가면 금리가 10%입니다 이러고 어떨 때는 은행에 가니까 금리가 5%입니다 이러고 어떨 때는 은행에 가니까 금리가 1%입니다 이런다. 그지? 자, 어떤 경우에 금리가 점점 올라가? 그렇지. 경제가 세계 경제가 점점 좋아지고 있을 때 금리가 올라가지. 그지? 왜냐하면은 세계 경제가 점점 좋아진다는 얘기는 이제 시민들이 돈을 많이 쓴다는 얘기다. 그지? 시민들이 외식도 많이 하고 영화도 많이 보고 뭐 돈도 여러 가지 제품도 많이 사고 이러니까 세계 경기가 좋아지는 거다. 그지? 그럴 때는 사람들이 소비를 점점 많이 할 때는 회사 입장에서 물건을 더 많이 만들어야 되겠지. 왜냐하면 사람들이 점점 소비를 많이 하니까. 그지? 점점 물건을 더 많이 만들어 가지고 회사도 막 늘리고 막 기계도 막 들여 가지고 물건도 더 많이 찍어내고 공장도 막 더 크게 증설하고 이래야지 물건을 더 많이 찍어내니까. 그지? 그럴 때 회사들은 점점 회사를 키우게 된다. 그지? 왜냐하면 회사를 키워야지 물건을 더 많이 파니까. 그럴 때 회사를 키우려면 돈이 있어야지 회사를 증설을 할 거 아니가. 그지? 그러면은 그 시장에는 돈을 빌려주는 사람도 있고 돈을 빌리는 사람도 있는데 돈을 빌리는 사람이 그 은행 같은 데 가가지고 돈 좀 빌려주세요, 돈 좀 빌려주세요 이렇게 막 그 경제가 점점 좋아지니까 돈을 빌리는 사람이 점점 많아지겠지. 공장을 증설하기 위해서. 그지? 그러니까 돈 빌리는 사람한테 가가지고 내한테 돈 좀 빌려주세요. 저 사람 얼마에 빌려달라 그랬어요. 이러니까 은행에서 저 사람은 내 5%에 빌려줄 겁니다. 이러면은 차라리 그러면 저 사람한테 빌려주지 말고 내가 6% 쳐줄 테니까 내한테 빌려주세요. 이러고 또 다른 사람이 와가지고 아니요, 내가 7%를 쳐줄 테니까 내한테 빌려주세요. 이러면서 점점 금리가 높아지는 거다. 그지? 세계 경제가 점점 좋아지고 있을 때 금리는 점점 올라가는 거고, 그 다음 째 반대로 얘기하면 세계 경제가 점점 나빠지고 있을 때는 공장 증설할 필요도 없으니까 돈 빌리는 사람도 줄어든다. 그지? 그러니까 점점 금리가 낮아지는 거다. 그지? 자, 그러면은 채권 가격은 금리가 기억나나? 자, 복습해보자. 금리가 낮을 때 채권 가격이 높나? 금리가 높을 때 채권 가격이 높나? 아까 전에 배웠지? 금리가 낮을 때는 채권 가격이 높다. 그지? 금리가 낮을 때, 요때, 우리 아까 채권 가격 얼마를 그랬노? 5천만 원이라 그랬다. 그지? 5천만 원. 아니다. 이 할인을 많이 해가 5천만 원이라 그랬지? 이거 얼마를 그랬나, 아까 7천만 원이라 그랬나? 기억나나? 9천만 원이라 그랬나? 아니, 9천만 원, 5년 뒤에 9천만 원 준다 그랬잖아. 5년 뒤에 9천만 원 준다 그랬고. 그래, 7천만 원. 7천,
만원. 자, 그 다음 째 금리가 높을 때는 할인을 많이 해줘야지 된다 그랬다, 그지? 금리가 높을 때는 할인을 많이 해가지고 우리가 오케이 만두 주식회사에서 채권을 5천만 원에 판다 그랬다, 그지? 자, 그러면은 만약에 금리 저점에서 그래! 와, 내가 설명하려는 걸 네가 막 금방 알아채버리네. 그래. 금리 고점에서 금리가 그렇지. 근데 우리가 자세히 생각해 보면은 금리 고점이 언젠지를 우리가 알 수가 없다. 왜냐하면은 난 여기에 뭐 5%, 1% 이렇게 써놔가지고 금리 고점이 시중 금리가 5%일 때 금리 고점이구나 이렇게 딱 알아볼 수 있지만 금리가 계속 올라가지고 이 금리 고점이 6%가 될 수도 있다, 그지? 그리고 금리가 뭐 더 올라가지고 금리가 7% 될 수도 있겠지. 금리가 어디까지 올라갈지는 우리가 알 수가 없다, 그지? 그러니까 우리가 채권 투자를 하려면은 어떨 때 하냐 하면은 금리 고점이라고 예상해 갖고 하는 게 아니지. 왜냐하면은 5% 금리가 최고인지 뭐 4% 금리가 최고인지 6% 금리가 최고인지 우리가 알 수가 없다, 그지? 지나봐야 알지. 우리가 어떻게 아노, 그지? 계속 오르는 중에는. 그러면은 우리가 언제 채권 투자를 해야 하면은 금리가 계속 오르다가 금리가 막 떨어지기 시작할 때 만약에 5%까지 올라갔다가 4%, 3% 이렇게 떨어질 수도 있고 만약에 7%까지 올라갔다가 6%, 5%, 4% 이렇게 떨어질 수도 있다, 그지? 그러니까 금리가 점점 올라가다가 이제 세계 경제가 안 좋아지면 언젠가는 금리가 꺾이겠지. 금리가 꺾여가지고 만약에 6%, 5%, 4% 이렇게 떨어질 수가 있다, 그지? 어느 순간 금리가 계속 올라가다가 어느 순간 다시 금리가 내려가는 순간 그때 채권 투자를 하면 된다. 그러니까 금리가 내려갈 때는 채권 투자를 하라는 말이고 여기 금리가 올라갈 때는 세계 경제가 점점 좋아지는 상황이라 그랬다, 그지? 세계 경제가 점점 좋아지는 상황에서는 시민들이 소비를 많이 하고 시민들이 소비를 많이 한다는 얘기는 그 기업에서 물건을 많이 팔아가지고 기업에서 이익이 많이 생긴다는 얘기다, 그지? 그러면 금리가 점점 올라갈 때는 어디에 투자해야 돼요, 우리가? 금리가 계속 오르는 중일 때는 우리가 어디로 투자해야 돼? 채권 말고 부동산 말고 부동산보다 더 좋은 게 있잖아. 그래, 주식. 시민들이 소비를 많이 할 때는 회사의 상품이 그만큼 많이 팔리니까 회사의 주가가 올라가겠지. 왜냐하면 회사에서 그만큼 물건을 많이 팔아서 이익을 많이 내니까, 그지? 그러니까 금리가 올라가는 시절에는 주식에 투자를 하고 금리가 내려가는 시절에는 채권에 투자한다. 우리 전에 봤었던 그 달걀 모형 한번 볼까? 달걀 모형. 달걀 모형이 요거였다, 그지? 좀 더 정확한 거 없나? 달걀 모형 이미지 들어가가지고 자, 요거 보자. 달걀 모형 이미지 딱 보면은 요렇게 금리가 올라가는 시점에는 주식을 투자하고 요렇게 금리가 떨어지는 시점에는 채권을 투자한다. 여기 금리가 올라가는 순간 E에서 F 보이지? E에서 F라는 금리가 올라가는 순간에는 주식을 투자해서
많이 올라갔을 때 주식을 매도하고, 또 금리가 떨어지는 순간은 비시점이지, 그지? 비시점에서 채권을 투자하라고 나와 있다, 그지? 투자할 때는 이렇게 투자하면 되겠네. 자, 그러면 우리가 주식하고 채권하고 한번 비교를 해보자. 자, 주식, 채권. 자, 주식을 사면은 주주가 된다, 그지? 주식을 사면은 주주가 되고, 채권을 사면은 채권자가 된다, 그지? 채권자. 자, 주식을 산 사람은 주주가 되는데, 주주는 어떤 권리가 있노? 주주는 어떤 권리가 있어? 주주라는 얘기는 주식을 산 사람을 얘기하고, 즉 주식을 산 사람은 회사의 주인이라는 것을 의미한다, 그지? 주주는 어떤 권리가 있어? 주주는 어떤 권리가 있노? 생각해봐라. 주주는 어떤 권리가 있어? 그래, 의사결정권이 있다, 그지? 회사가 어떤 방향으로 나갈지 주주들이 투표를 해가지고 결정을 할 수가 있다, 그지? 만약에 예를 들어가지고 삼성전자에서, 만약에 우리는 전자기업인데, 만약에 우리는 바이오 기업에 진출을 하겠습니다, 이러면은 주주들이 투표를 딱 해가지고 어, 그 다수결로의 원칙에 의해 가지고 바이오 사업에 진출하세요, 이렇게 표가 많이 나오면 바이오 사업에 진출하는 거고, 안 된다, 삼성전자는 반도체하고 그 핸드폰만 만들어라, 바이오는 하지 마라, 이러면은 삼성전자에서 바이오 사업에 진출을 할 수가 없다, 그지? 그게 주주의 권리다, 그지? 의사결정권. 그러니까 회사가 어떤 방향으로 나갈지 자기 의사를 표시를 할 수가 있다, 그지? 자기가 가진 주식 수만큼 결정권이 있지, 그지? 또 주식을 가진 사람은 어떤 권리가 있어? 아주 좋은 게 하나 있지. 돈하고 연관된 거. 주식 가진 사람은 어떤 권리가 있나? 그렇지. 와, 네 기억력 좋은데. 배당금을 받을 권리가 있다, 그치? 배당금. 회사가 이제 장사를 잘 해가지고 이익을 많이 내면은 일부는 회사 유보금으로 놔두고, 맞지? 만약을 대비해서, 그지? 회사 유보금으로 놔두고 일부는 주주들한테 배당을 해준다, 그지? 그렇지. 자, 그 다음 이제 회사의 채권을 산 사람이면 채권자가 된다. 자, 채권자는 어떤 권리가 있겠노? 채권자 아무 권리가 없나? 야, 돈하고 관계되는 중요한 권리가 있잖아. 돈하고 관계되는 중요한 권리가 있잖아. 채권을 샀으면, 아니, 자, 채권을 샀으면 그 채권에 뭐라고 적혀 있어? 그 채권에 무슨 주식회사에서 5년 뒤에 9천만 원을 주겠습니다. 이렇게 써 있는 권리가 그 증서가 있지. 채권이 있지. 채권 증서가 있지. 그렇지. 5년 뒤에 5년 뒤에 여기 나와 있는 액면가만큼 받을 권리가 있다, 그지? 여기 채권에 표시되어 있는 요 액면, 그렇지. 원금 플러스 이자가 여기 액면가지, 그지? 액면가를 받을 권리다, 그지? 그러니까 간단하게 얘기해가지고 이자를 받을 권리다, 그지?
그러니까 은행하고 그 채권 투자했는 사람은 은행하고 비슷한 권리가 있는 거지, 그지? 은행에서도 만약에 회사 같은 데서 은행에 돈이 필요해가지고 은행에 와가지고 돈 좀 빌려주세요 이러면서 은행에 이자를 내재, 그지? 그러니까 채권을 가진 사람도 채권을 딱 사면서 그 만약에 9천만 원짜리를 만약에 7천만 원에 샀다 그러면 2천만 원만큼 이자가 발생한다는 얘기다, 그지? 어, 9천만 원짜리를 7천만 원에 샀으니까 결론적으로 2천만 원만큼의 이자를 우리 채권을 산 사람은 챙길 수가 있다는 얘기다, 그지? 은행하고 똑같은 역할을 하는 거다, 그지? 채권을 산 사람은. 어. 자, 그러면 그런데 만약에 그 갑자기 뭐 세계 경제가 안 좋아진다든가 뭐 예를 들어 가지고 만두 파동이 났다든가 니 만두 파동 아나? 타로야 니 만두 파동이라고 들어봤나? 뭐, 만두 파동 만두 파동 안 들어봤어? 처음 듣나? 옛날에 만두 파동이라는 게 일어났어. 그게 뭐냐면은 만두를 만들 때 막 고기 같은 것도 넣고 야채 같은 것도 넣고 이러지, 그지? 그런데 이 만두를 만들 때 고기하고 야채하고 막 이런 거 신선한 재료를 안 쓰고 막 쓰레기 같은 재료 쓰고 막 오래된 재료 쓰고 막 이런 거를 막 안 좋은 재료를 막 넣어가지고 막 짬뽕으로 만들었다 이러면서 그게 뉴스에 한번 뜬 적이 있거든. 그거를 만두 파동이라고 얘기하는데 그 만두 파동이 터졌을 때 막 사람들이 막 만두를 안 사 먹고 이랬거든. 어, 만약에 이렇게 막 만두 파동이라든가 막 이상한 사건이 발생해 가지고 사람들이 만두를 막 안 사 먹는다 이러면은 회사가 망할 수도 있다, 그지? 자, 만약에 회사가 딱 망했다. 회사가 망하면 어떻게 되노? 회사가 망하면은 법원에서 와가지고 막 그 회사 안에 있는 막 집기류라든가 막 이런 거에 막 압류 딱지를 붙인다. 만약에 오토바이가 남아 있으면 오토바이도 압류하고 뭐 그 안에 뭐 인테리어 뭐 이런 거 뭐 TV 같은 거 다 압류를 한다. 그 회사에서 법원에서 다 압류를 해가지고 그거를 법원에서 법원 경배로 해가지고 팔거든. 다, 다 압류를 해가지고 다 팔면은 돈이 얼마 남겠지, 그지? 만약에, 회사에서 주식을 산 사람도 있고, 그렇지, 정산을 하지. 채권을 산 사람도 있는데, 요 주식을 산 사람은, 회사에 이제 어떤 권리가 있냐면은, 그 전에 우리가, 뭐 배웠노? 자산하고, 부채하고, 자본. 자산하고 부채하고 자본 배웠는 기억나지, 그지? 자산하고 회사에는 자산과 부채가 자본이 있는데 자본 요거는 주주한테 해당되는 거고 부채 요거는 채권자한테 해당되는 거다, 그지? 부채 요거는 돈을 빌린 거니까 채권자한테 돈을 빌렸다는 거고 자본 요거는 회사 자체가 가진 돈이니까 회사 자체가 가진 돈이니까 자본은 주주한테 귀속되는 거고 요 부채는 채권자한테 귀속되는 거다, 그지? 그러니까 회사가 딱 망했다. 그러면은 오토바이도 팔고 집기도 팔고 뭐 TV 팔고 그 안에 인테리어 했는 거 뭐 여러 가지 의자 뭐 책상 이런 거 다 팔고 해가지고 정산금이 딱 생기면은 정산금이 딱 생기면은 그 중고니까 정산금 얼마 안 남겠지, 그지? 뭐 오토바이 이런 거 TV 같은 거 다 중고니까 돈이 얼마 안 남는다, 그지? 그러면 누구한테 먼저 줘야 돼? 채권자한테 먼저 돈 줘야 되나? 그렇지. 상식적으로 돈 빌려준 채권자한테 먼저 줘야 된다, 그지? 주주는 회사하고 운명을 같이 하는 사람이다, 그지? 채권자한테 정산금이 딱 이제 법원 경배를 해가지고 정산금이 딱 발생을 하면 채권자한테 제일 먼저 갚고 그 다음째 채권자한테 다 갚고 나서 그래도 정산금이 좀 남았다 이러면 주주들한테 이제 나눠주는 거다.
그런데 일반적으로 회사가 망하는 것 같은 경우는 정산금도 얼마 안 생기고 주주한테 돌아갈 금액이 없다. 그러니까 회사가 망하면은 주주는 거의 돈을 못 받는다고 생각하면 되고, 채권자도 거의 돈을 못 받는다. 이게 전부 다 막 중고 오토바이고 막 중고 TV고 이러니까 정산금 해봤자 이게 별로 안 남거든. 그러니까 채권자도 조금밖에 못 받는다. 만약에 여기 9천만 원 돌려줄게요 이러면은 정산해가지고 9천만 원이 다 안 나오겠지. 전부 다 준 거니까. 정산해가지고 만약에 9천만 원 중에 뭐 잘 받아봤자 뭐 한 3천만 원. 못 받으면 뭐 1천만 원 받을 수도 있고 뭐 한 개도 못 받을 수도 있다. 채권에 투자하는 사람도. 그러니까 내가 말하고자 하는 요점은 회사가 망했을 때 주주하고 채권자 중에 요 정산금을 채권자한테 먼저 준다는 얘기다. 그거는 이해가 되지, 그지? 오늘 했는 거 다 이해했나? 오늘 했는 거, 자, 제일 중요한 거. 채권은 언제 투자를 해야 돼? 채권은 언제 투자를 할까요? 금리 정점에서 떨어질 때 맞다. 근데 금리 정점은 언젠지는 우리가 모르니까 그냥 금리가 하락하는 구간에서 우리가 채권 투자를 하면 된다. 그지? 금리가 하락하는 구간에서는 채권을 투자한다. 그래, 오늘 여기까지 하자. 채권에 대해서 더 자세히 할 수도 있는데 뭐 더 자세히 해줄까? 다음 시간에. 그럴까? 그래, 뭐 다음 시간에 뭐 채권에 대해서도 할 수가 있고 뭐 더 자세히 하면은 막 뭐 할인율하고 이자율하고 이런 거 계산하려면 좀 복잡하거든. 그런데 네가 할 수 있을지 모르겠다. 내가 한번 보고 이게 계산이 간단하면은 해주고 계산이 복잡하면 뭐 또 다른 주제로 해가지고 또 한번 해보자. 그래, 오늘 여기까지 할게. 물어볼 거 있어? 경매하면 사게 살 수 있지. 법원에 가가지고 만약에 뭐 망했는 회사들 뭐 이런 회사들 그 집기류 같은 경우는 그렇지. 집도 법원에서 경매하지. 우리가 집 살 때도 은행에서 돈 빌리잖아. 그지? 은행에서 돈 빌린 거 그 돈 못 갚으면은 이제 집도 법원에서 압류하거든. 집도 압류해가지고 집도 법원에서 경매로 나온다. 집도 사게 살 수 있지. 그거는 케이스 바이 케이스다. 경매로 해도 옛날에는 경매로 해가지고 그거 경매가 많이 안 알려졌을 때 그럴 때는 이제 경매에 참여하는 사람이 적었거든. 그래가지고 이제 사게 살 수가 있었는데 요새는 야 법원 경매로 하면 집을 사게 살 수 있더라 이러면서 사람들이 막 법원 경매한다 이러면 사람들이 많이 몰려가는 거라. 그래가지고 사람들이 많이 몰리면 어떻게 돼서 가격이 점점 올라가겠지. 그러니까 요즘은 경매로 사는 거나 중개인한테 사는 거나 그렇지. 자기가 분석을 제대로 못 하면은 중개인한테 사는 것보다 더 비싸게 살 수도 있지. 그러니까 자기가 분석을 잘 할 줄 알아야지. 그렇지. 경매는 어떤 거야? 경매 시스템이 그 자기가 얼마에 살까요? 돈을 써낸다 그지? 그러면 더 비싸게 써낼수록 경매가 이제 낙찰이 되니까. 그지? 옆에 사람 막 눈치 보면서 옆에 사람보다 내가 더 비싸게 써내야 될 텐데 이러면서 막 더 비싸게 막 써내다가 잘못하면은 그 중개인한테 사는 것보다 더 비싸게 주서 살 수가 있으니까. 그거는 자기가 조심해야 되겠지. 그지? 옛날에는 진짜 경매가 돈이 많이 됐다. 옛날에는 이게 경매가 많이 알려져 가지고 경매에 참여하는 사람이 많이 없어 가지고 그 많이 사게 살 수 있었는데 요즘에는 경매에 참여하는 사람이 하도 많아 가지고 그렇게 옛날처럼 많이 싸게 못 산다.
그러니까 시중가하고 거의 비슷하게 줘야지 살 수 있다. 그렇지. 자본주의 사회에서 그래 금융 지식이 있어야지 돈을 벌겠지, 그죠? 그래. 자, 오늘 여기까지 하고 또 다음 시간에 내가 그 강의할 때 니한테 연락해 줄게. 들어가. 그 질문할 거 있으면 카톡 보내고. 음.